양수 A에 대해서 로그 A의 정수분이 3, 소수분이 알파다. 다음 친구의 소수분을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 A는 양수고요. 로그 A의 정수분 3이고 소수분이 알파래. 그러면 이게 풀이가 두 개가 있거든. 풀이가 두 개 있는데 일단 기본기는 로그 A의 정수분이 3이고 소수분이 알파니까 다음처럼 놓을 수 있고, 알파는 그럼 이제 0과 1 사이인데 0 포함인데 0은 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로그 A를 3 더하기 알파 정수부분 더하기 소수부로 표현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로그 루트 A분의 1의 소수부분이야. 그럼 이쁘게 하면 로그 A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승, 루트니까 2분의 1승이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로그 A죠. 근데 로그 A를 다음처럼 정해놓고 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 플러스 알파라고 놓고 분배 때리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알파가 이렇게. 그럼 이제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정수분과 소수분으로 이제 잘 갈라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를 일단 걸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에는 정수가 없어. 여기 정수가 들어있지 않죠. 왜냐면 알파의 범위가 0과 1 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알파는 뭐랑 뭐 사이냐면 마이너스 2분의 곱해버리면 이렇기 때문에 얘는 정수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음해소수. 그래서 일단 잘라봤어. 그죠? 잘라봤어. 그럼 이 친구 볼 겁니다. 이 친구 이쁘게 쓰면 뭐냐면 2분의 마일 마알파거든. 그럼 얘가 소수인가? 소수면 얘를 반전시켜서 양의 소수 부분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데, 봐봐. 알파 범위가 다음과 같아. 그럼 얘의 범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일과 0 사이일 거고, 마일 빼버리면 마알파 마일일 거고, 2로 나왔으니까 마일 2분의 마일 마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0.7 뭐 그쯤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정수부분과 양의 소수부분을 찢는 거기 때문에 얘가 소수하게 판정됐으면, 음의 소수부분을 판정됐으면 여기다가 항상 우리는 음의 소수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얘를 양의 소수부분으로 걸러야 된다고. 플러스를 해주면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빼기 알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다음처럼 갈라야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 빼기 알파가 되면서 정수부분이 마이너스 2고 양의 소수부분이 2분의 1 빼기 알파. 그래서 내가 어떠한 친구를 소수부분과 정수부분을 갈라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항상 주의할 건, 항상 소수부분은 양의 소수부분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또는 0인데 0은 너무 쉬우니까 0은 보통 잘 안 줘요. 0은 이제 만약에 함정 0을 빼먹으면 틀리는 경우고요. 0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숫자로 풀던 게 문자로 낑겨 있을 뿐이다. 그럼 다음 상황에서 다음 친구의 두근이 FZ, GZ.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근각계수의 한계에서 FZ 플러스 GZ가 A고 FZ 곱하기 GZ는 B야. 근데 주의할 건 지금 F는 정수고 G는 양의 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냐면 FZ분의 1 얘해가 요거니까 FZ분의 1 플러스 GZ분의 1도 얼마야? 마이너스 A고 FZ분의 1 곱하기 GZ분의 1은 얼마지? B 빼기 2분의 3이야 이렇게? 네. 두상수 A, B에 대해서 A, B의 합을 구하세요. B는 0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풀이가 항상 이제 두 개 있는데 오늘 그 두 개의 풀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n이니까 fz는 이 로그 z로 시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로그 z는 이따가 z 집어넣으면 fz 플러스 gz일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지금 얘가 지금 정수부분인 n이고 얘가 양의 소수부분 또는 0인 알파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사용 로그의 기본 풀이 중 하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문자로 높여하는 풀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n과 알파로 놓으면 지금 얘가 지금 a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지. 그죠? 그러면 z분의 1 z분의 1은 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fz분의 1, gz분의 1, z분의 1, z분의 1, z분의 1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다가 이렇게 z분의 1 z분의 1 z를 넣었다. 맞아요? 그러면 fz분 내가 지금 fz는 n 더하기 알파라고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z 마이너스 z지. 마이너스 로그 z 로그 z잖아. 나는 뭘로 세팅했는데 얘가 n 더하기 알파라고 세팅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 맞아? 내가 지금 얘를 알파로 놓으면 n이 정수 부분, 알파가 n이 정수, 알파가 양의 소수 부분 또는 0. 즉 내가 사용 로그를 시작할 때 n과 알파라고 세팅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범위 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두 가지 풀이를 다 가져가야 돼요. 나는 기본 풀이를 이걸로 가거든. n과 알파라고 붙여놨어. 그럼 fz가 n 더하기 알파야. 그럼 fz분의 1은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로그 z니까 얘가 n 더하기 알파라면 마이너스 붙인 거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해야 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뽑아내야 돼요. 그럼 지금 알파의 범위가 0과 1 사이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는 뭐가 돼? 마이너스 알파의 범위는 마1과 0 사이에.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해줘서 정수분 뽑아내야지. 항상 부호가 문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할 때는 양의 소수로 바꿔주는 게 핵심입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면 마n 마1 플러스 마알파 플러스 1인데 물론 이렇게 쓰려면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거든. 알파가 0이면 이 상황에서 알파가 0이면 그냥 마n이 정수 부분 0이 소수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언제냐면 1번 알파가 0이 아닐 때입니다. 그럼 알파가 0일 때 따로 풀어야 돼요. 아마 알파가 0이면 b가 0 나올 것 같거든. 그래서 안 될 건데 일단 이렇게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고? 얘가 마 n 마 1 얘가 마 알파 플러스 1 맞아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마래? 뭐야 얘가 마에라고 되잖아. 마에 이렇게. 네. 그러면 지금 얘가 마A지. 그럼 똑같지? 지금 딱 맞죠? 바뀔 거 없잖아 지금. 위에 식에 A, n 더하기 알파가 a일 때 다음 더한 게 마이는 지워지고 딱 맞잖아? 계산할 필요 없죠? 우리 그럼 곱으로 문제를 풀어낸 소리거든. 나 때려박으면 끝나거든. 얘가 얼마야? 얘가 n. 얘가 얼마? 얘가 알파. 그럼 n 더하기 알파가 b. n 더하기 알파가 b. 다음에 얘 얼마야? 마이너스 n 빼기 1. 얘 얼마야? 마 알파 더하기 1. 얘가 b 빼기 2분의 3이지. 그러면 집어넣으면 돼요. b가 요거니까 전기하고 집어버리면 n 알파 마이너스 n 플러스 알파 빼기 1은 b가 n 알파 빼기 2분의 3. 그럼 지워지고 마 n 플러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까? n은 넘기면 알파 더하기 이렇게 되나?
그럼 될 수 있는 건 얘는 정수고 얘는 양의 소수니까 알파는 무조건 2분의 1이겠네. 얘는 무조건 1이고요. 맞아요? 넘기면 n은 정수고 알파는 소수야. 2분의 1에다가 어떠한 양의 소수를 더해서 정수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2분의 3이랑 아니 2분의 3은 1 넘어서 안 돼. 너무 알파의 범위가 다음 거 같잖아.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넘어가? 0과 1 사이에서 0과 1 사이에 양의 소수를 더해서 2분의 1 더해갖고 정수 나오는 건 2분의 1밖에 없지. 이게 그럼 부정방정식이란 말이야. n과 알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정수랑 소수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찾아내야지. 결국은 하고 싶은 뭐냐면 결국은 이쁘게 열심히 연립해서 문자를 소화하고 싶은데 부정방정식까지 낑겼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럼 이제 뭐요? 하고 싶은 게 뭐요? A랑 B요? 어딨어? A는 뭐요? 더한 거요? A는 더한 거니까 2분의 3이야. B는 곱한 거니까 B는 2분의 1이야. 그럼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아까 안 한 거 알파가 0일 때 보면 얘 0이면 얘 0이잖아? 그죠? 얘 0이면 어떤 상황 나오니? 얘 0이면 B가 0 나오고 얘 0이면 n 곱하기 알파가 B니까 B가 0이 아닌데 얘가 0이면 B가 0 나와요. B는 0이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얘는 모순이라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답은 얘밖에 못 나온다 라고 끝내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그 2가 가장 자주 나오는 기본기 로그 2가 0.3010일 때 다음 친구랑 다음 친구는 몇 자리 정수의 차이수라고 물어봤습니다. 즉 세양로그의 본질은 엄청 큰 수나 엄청 작은 수의 숫자 별과 자릿수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승이라는 굉장히 큰 수가 있습니다. 몇 자리를 찾고 싶대. 뭘 쳐? 사용로그를 쳐. 쳤어. 그럼 이거 얼마야? 50 곱하기 로그 2지. 근데 로그 2가 0.3010이니까 줬단 말이야. 지금 얘의 값을 알아야, 얘의 소수분을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줬어 이렇게. 넣으면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얼마지? 15.05야. 이러면 봐봐. 어떠한 굉장히 큰 수의 성질이 궁금해서 로그를 쳤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등장하는데 정수분이 15, 수수분이 0.05거든. 그러면 얘랑 얘가 각각 다른 걸 알려주는데 얘는 자릿수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수분 n이 15면 내가 자릿수 몇 자리라고 했어? 16자리라고 했죠? 1 더한 게 자릿수라겠지? 답은 다음 친구는 16자리 정수다. 그 다음에 얘는 숫자 배열을 알려주는데 얘가 숫자 배열을 알려주려면 다음 친구 소수 부분과 똑같은 사용로그를 알아야 돼. 이렇게 뭐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라 할까 뭐 2.1이다 그러면 숫자 배열이 2.1은 2이라는 소리거든. 근데 없잖아. 지금 없으니까 숫자 배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근사값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밑에 문제고요. 똑같이 한 번 더 2분의 1에 30승이라는 굉장히 작은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수는 소요점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로그를 쳐. 똑같이 연산합니다. 그럼 암산하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0 튀어나오고 로그 2. 근데 로그 2가 3010이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얼마? 9.03. 그럼 이거 정수분이 막 9인가요? 막 9야? 그럼 또 틀린다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사용로그가 음수화하면 항상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뭐 해줘야 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맞춰줘야 돼. 플러스로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고. 이래야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인 거야. 항상 실수한다 이거. 실수가 굉장히 잦은 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떠한 사용로그 값을 구했더니 음수라면 항상 양의 소수 부분만 의미를 갖는다. 음의 소수 부분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 맞아요? 그럼 정수분이 마십이니까 얘는 소수점 몇 번째에서 10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얘는 16자리에요. 오케이? 하나 기본. 3의 10승의 최고
자리 숫자를 구하자. 그러면 얘는 이제 배경 지식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먼저 필요해요. 봐봐. 로그 2는 3.1020, 로그 3은 0.4771인데 이 두 개는 웬만하면 외우고 있는 게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루트 2랑 루트 3을 외우는 것처럼. 로그 2가 0.3010이에요. 로그 3은 0.4771이. 로그 4는 얼마예요? 로그 4? 로그 4는 얼마? 로그 4는 2의 제곱이니까 2 튀어나오니까 얘 2배야. 얘는 0.6020이지. 로그 5는 저번 했거든. 로그 5는 로그 2랑 더해서 1이니까 1 빼기 로그 2라고 했지. 납니까? 이렇게 해도 돼. 로그 5는 로그 2랑 더해서 1이니까 문제를 풀어도 되고, 로그 5는 내가 아는 게 밑이 2인 로그를 구했기 때문에 5를 2분의 5라 바꾸면 이거 로그 10 빼기 로그 2인데 로그 10이 1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 1 빼기 0.3010이니까 얘는 0. 얼마야? 6990. 로그 6은 얼마일까? 로그 6은 이거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야. 맞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야? 0.7781이죠. 로그 7은 몰라도 됩니다. 보통 얘랑 관련 없이 문제를 풀어요. 로그 8은 2의 3승이니까 3배 한 거거든. 그러면 0.9030 맞아요? 로그 9는 얘 제곱이니까 2배 하면 얼마? 0.9 2배 하면 2, 4, 5, 9, 5, 4, 2. 얘를 배경지식으로 깔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왜 필요한지 문제를 풀면서 가겠습니다. 3의 10승이라는 굉장히 큰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수의 성질이 궁금하대. 그럼 뭐해? 상용 로그를 때렸어. 봐봐. 어떠한 굉장히 큰 수의 성질이 궁금해서 로그를 때린 거야. 그럼 계산해. 그러면 10 곱하기 로그 3이니까 계산하면 얘 3배니까 얘 10배니까 4.771이라서 다음 친구의 정수 부분은 4, 양의 소수 부분은 0.771이라고 구해지지. 그러면 정수분이 알려주는 건 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뭘 알려준다고? 숫자 배열이 아니라 자릿수를 알려준다. 몇 자릿수다? 5자릿수다. 그 다음에 얘는 숫자 배열을 알려주는데 얘가 숫자 배열을 정확히 알려주려면 얘에 맞는 로그 값이 있어야 돼. 만약 얘가 뭐 예를 들어서 623이다. 예를 들어서 623이 아니지만 그러면 다음 소수분과 똑같은 사용요법을 알아야 숫자 배열이 623인 거라고. 이러면 623 그럼 다음 친구는 5자리 수인데 숫자 배열이 623이니까 앞에서부터 6, 2, 3 빈칸은 빵빵 이러면서 내가 3의 10승의 근사값을 찾는 거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뭘 몰라? 얘에 대한 0.771이라는 사용로 값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안 줬으면 얘가 도대체 로그 무슨 값인지가 궁금하고 걔가 숫자별인데 안 줬다고. 그러면 걔의 근사값을 추정해야 돼요. 0.771은 도대체 로그 2부터 로그 9 사이 어딘가에 있는가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부터 9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77이 어디 사이 있어? 얘는 3, 4, 3010, 477 이러니까 얘는 어디 사이 있냐면 여기 사이에 있네. 얘가 지금 0.771이 여기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보통 안 쓰게 줍니다. 보통 모르니까. 나 뭔지 몰라 이거. 그러면 내가 찾고 싶은 요 값이 여기 사이에 있는 거예요. 로그 네모가 여기 있는 거라. 그럼 이 친구는 0.771에 대응하는 사용값을 주지 않았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5랑 6 사이. 그럼 얘는 뭔지 모르지만 5. 땡땡땡이라는 소리거든. 5. 뭐라는 소리였지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19라고 얘가 정확하게 로그 5.19야 이랬으면 정확한 숫자 배열이 519라는 소리인데 모른다고. 그냥 5. 땡땡땡이래. 그럼 정확히 모르지만 숫자 배열이 정확히 준 게 아니라 딱 5인 것만 아는 거네. 그러면 3의 10승이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렇게 생겼다고.
숫자 배열을. 숫자 배열을 정확히 모르지만 로그 5랑 로그 6 사이에 있다는 건 숫자 배열이 5로 시작하지만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친구는 n이 4. 다섯 자릿수구만. 알파가 수수분이 0.771 정확히 모르니까 로그 5랑 로그 6 사이에 있다면 뭔지 모르겠지만 5로 시작하겠다. 5. 땡땡.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다섯 자릿수야. 그리고 숫자 배열 3개를 정확히 안 줬으니까 그냥 5로 시작하는 거 안다고. 그 뒤는 뭘지 몰라요. 뭐 대충 이쯤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굉장히 큰 수인데 몇 자릿수인지 최고 자리 뭔지 정도 알아도 굉장히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요딴 걸 하고 싶은 게 최고 자리 수를 구하라는 건데 지금 이거 전문제 같이 물어볼 수 있죠? 몇 자릿수인지 최고 자릿수가 뭔지 동시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오고 아마 내 기억엔 이게 작년이었다. 작년 기출이었을 겁니다. 잘 나와요.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사용 로고표를 이용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이쁘게 해줘야겠죠? 이쁘게 하면 어떻게 돼? 세제곱근이니까 3분의 1 튀어나오고 로그 0.238이야. 근데 사용 로고표 안에는 항상 로그 내부가 유효자 표현 1의 자릿수 곱하기 10에서 거쳐보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로그 2.38 곱하기 10에 마이싱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3분의 1 F고 찢었으면 로그 2.38 마이너스 1일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사용 로그 표는 항상 로그 n이라고 쳤을 때 n의 범위가 1의 자릿수 1과 10 사이만 줍니다. 사용 로그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1의 자리 유효자 표현 해줘야 얘가 사용 로그 표현 안에 있겠지. 그럼 로그 2.38은 여기가 2.3 여기가 소요점 첫 번째까지 여기가 소요점 두 번째니까 여기 있네. 그럼 얘가 지금 0.3766이라는 소리니까 답은 3분의 1 곱하기 0.3766 빼기 1 한 다음에 뺀 다음에 3분의 1 하면 답 나오겠지? 네가 할 수 있겠죠? 쉬어가는 코너 했습니다. 지금 x가 10, 100과 1000 사이이고 다음 친구의 소수부분과 다음 친구의 소수분이 같대. 그럼 문제의 유형이 두 개거든? 1번은 어떠한 두 개의 사용 로그가 소수 부분이 같대. 두 번째는 소수 부분 합이 1이래. 문제풀이 두 개입니다. 두 개. 문제가 두 개야.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 어떠한 로그를 풀 때 풀이 1은 뭐냐면 로그 x랑 로그 x의 3등이랑 소수이 똑같잖아? 그러면 로그 x를 문자를 n 더하기 알파. 즉 풀이 1 사용 로그의 풀이 1은 사용 로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 치면 n과 알파를 문자로 넣는 겁니다. 내가 전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 아까 다 틀린 거 요거 풀 때도 그렇게 풀었죠? 요거 풀 때도 그렇게 풀었지? 어디 갔어? 요거 풀 때도 그렇게 풀었잖아. 맞아요? 내가 사용 로그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n과 알파를 문자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n은 정수고요. 알파는 0과 1 사이의 양의 수수분입니다. 그리고 났어. 로그 x 3승은 똑같이 얘도 정수분과 소수분을 문자로 넣고 싶은데 정수분 달라야 되고 소수분이 똑같습니다. 즉 이렇게 소수분이 똑같고 정수가 달라요라고 문자로 넣는 겁니다. 풀이 1이야. 정수분이 다르지만 소수분이 같으니까 다음처럼 넣겠다. 그럼 문제 어떻게 푸냐? 지금 로그 x는 n 더하기 알파고 이거 넘기면 이거 3 로그 x는 m 더하기 알파거든. 로그 x의 3승은 3 튀어나오면 3 로그 x일 거 아니야? 얘는 m 더하기 알파고 n 더하기 알파야. 뺄 겁니다. 왜냐면 빼면 2 로그 x가 나오는데 그럼 걔가 m 빼기 n이야. 즉 어떤 결과가 나온 거냐면 소수분이 사라졌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얘가 정수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온 거야. 즉 내가 n과 알파 정수분과 소수분을 문제로 놨어. 정수분은 다르지만 소수분은 똑같아. 알파가 났어. 그 다음에 빼서 소수 날리면 2로그 x
로그는 기본적으로 무리수하니까 야 무리수인데 걔가 정수래.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등장한 거예요. 얘가 정수야 라는 힌트로 문제를 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x의 범위가 뭐냐면 x의 범위가 100과 1000 사이거든. 그러면 로그 x는 몇과 몇 사이야? 양변 로그 치면 x의 범위가 100과 1000 사이면 로그 x는 이게 얼마야? 로그 100은 얼마? 2지. 맞아요? 2로그 x는 4와 6 사이야? 맞아? 즉 2로그 x가 정수라는 걸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2로그 x의 범위를 찾았더니 4랑 6 사이래. 근데 얘가 정수라니까? 그럼 4랑 6 사이에는 정수는 몇 개밖에 없어? 4랑 5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번 2로그 x가 4일 때 하나, 2번 2로그 x가 5일 때 하나. 답이 2개 나옵니다. 두 번 풀면 답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한식으로 좀 어려우면 나올 거고요. 좀 쉬우면 점점 나올 거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넘겼으면 로그 x가 2. 양쪽에 로그를 날리기 위해서 10 쳐주면 x는 10의 제곱 100입니다. 마찬가지 2로그 x가 5. 그러면 로그 x가 2분의 5. 양쪽에 로그 날리기 위해 10 쳐주면 x는 10의 2분의 5승.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지만 이쁘게 쓰면 10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거 10의 제곱 10의 2분의 1승. 얘는 100 루트 10 100 루트 10. 답은 다음처럼 100 루트 10과 100. 답은 따라서 x는 100 또는 100 루트 10이라고 구해야 됩니다. 다시 다음 친구를 만족하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야. 똑같습니다. 로그 x를 n 더하기 알파라고 두면 로그 루트 x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인 건데, 정수 부분은 다르지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면 얘가 알파면 얘는 1 빼기 알파인 거야. 이렇게 맞아? 다시 항상 지금 내가 풀이 1 어떠한 사용록을 풀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문자로 놓고 문제를 푸는 상황인 건데, 얘의 소수 부분과 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면 얘가 알파면 1 빼기 알파라고. 이러면 조심할 게 있는데, 알파의 범위가 원래 뭐야? n과 m은 정수고, 알파의 범위가 원래 0과 1 사이로 문제를 풀잖아. 이렇게 0이 들어가잖아? 얘는 0이 빠져요. 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친구랑 다음 친구와 소수 부분 합 1이면 하나가 0이면 하나가 0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얘가 0이면 얘 0 들어가면 얘 1 나오거든? 즉 소수 부분이 1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세팅해놓으면. 왜냐면 얘의 소수 부분의 알파, 얘의 소수 부분을 1 빼기 알파가 왔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알파 0이면 1이니까 되지 않지. 바꿔 말하면 얘의 소수분이 0이면 얘의 소수분이 뭐가 되든 간에 대해서 1날 수는 없다. 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1.7이면 얘는 2.3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관계가. 그죠? 야, 이런 거야. 얘가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얘가 1.1이면 얘가 2.1이에요. 그럼 빼면 1 나오니까 정수분이 1이니까 문제 풀 수 있다. 마찬가지 소수분과 소수분의 합이 1이라면 얘가 1.7, 2.3 더하면 정수니까 정수분이 4네. 그걸로 문제를 풀고 싶다고. 아이디어 자체는. 그래서 합 1이면 세팅을 다음처럼 하고요. 다음처럼 세팅했을 때 중요한 건 다음 상황은 0이 될 수 없다. 이게 함정이거든. 이게 알파가 양의 소수 부분 또는 0이기 때문에 0, 2 함정으로 자주 걸려요. 0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럼 다음 상황에서 뭐해? 이번엔 더해야 됩니다. 더 어떻게 돼? 루트 x는 2분의 1세니까 튀어나오면 더하면 2분의 3 로그 x는 n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니까 뭐다? 얘가 정수 나온다. 누가? 2분의 3 곱하기 로그 x가 정수라는 걸 사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x의 범위가 10의 7승,
10의 8승. 로그 치면 로그 x의 범위는 뭐랑 뭐 사이? 7과 8 사이. 776 7과 8 사이. 그러면 2분의 3 곱하면 2분의 3 x는 2분의 21과 얼마야? 12. 그러면 2분의 얘가 정수래. 그러면 2분의 21과 12 사이에는 정수 뭐밖에 없어. 얘가 10.5잖아. 11밖에 없지. 그래서 얘가 11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내가 다음 치가 정수래. 야 어떤 무리수가 범위가 있는 무리수가 정수래. 그럼 그 정수 몇 개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정수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그래서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인데 11이다. 그럼 로그 x는 넘어가면 3분의 22야. 그러면 이제 로그 날리기 위해서 10 치면 지워지면서 x가 10에 3에 23인데 이쁘게 안 써도 답일 것 같은데? 답이죠 이 상태가? 설마 이거 루트로 바뀌어 있나요 답? 아 소수분 구하지? 보통 여기까지 시킵니다. 소수분이 답이니까 소수분이 궁금한다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로그 x의 소수분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로그 x가 3분의 21이야. 그럼 정수분 짜기면 어떻게 돼? 7 플러스 3분의 1인가? 그러면 로그 x의 정수분 7, 소수분 3분의 1입니다 라고 문제에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문제 끝났죠? 오늘 반드시 사용 로그 복습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8번이랑 9번은 마찬가지 9번을 풀이 2, 그러니까 사용 로그를 대하는 두 가지 풀이가 있습니다. 2처럼, 그러니까 9번처럼 범위로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있고 8번처럼 n과 알파로 문자 놓고 하는 풀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두 개의 문제로서 각각 좀 더 좋은 풀이를 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을 9번처럼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용 로그에 정수분이 3인 자연수가 x래. 이게 무슨 헛소리일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어떠한 자연수를 내가 n이라고 하자. 다 뭐 했어? 사용 로그를 때려서 이렇게. 그랬더니 얘의 정수분이 3이래. 이 소리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로그 n은 범위가 뭐란 소리야? 로그 n의 범위가 3과 4 사이라는 소리 맞습니까?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3인 자연수의 개수니까 내가 그 자연수를 n이라고 한다면 정수분이 3이다. 그러면 로그 n이 3 더하기 알파. 즉 로그 n의 범위가 3과 4 사이. 3은 들어가고 4가 안 들어가죠? 그럼 로그 날려버리면 10의 3승 n 14승이거든. 그럼 얘가 1000이랑 만이잖아? 그죠? 그러면 n의 개수가 몇 개니? 그럼 자연수의 개수 공식은 어떤 부등식이 존재할 때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 물어본다면 둘 다 하나만 등호가 들어있으면 자연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됩니다. 공식이야. 알파랑 베타 사이 알파, 베타, x가 자연수야. 이거 자연수의 개수 공식이거든. 부등식에서 자연수의 개수 공식은 만약에 둘 다 등호가 안 들어있다면 큰 거에서 잡아 뺀 다음에 하나 더 빼야 돼.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등호가 들어있다면 지금 얘랑 비교하면 한 개 더 많거든? 얘는 그냥 빼면 돼요. 만약에 둘 다 등호가 들어있다면 잘 비교하면 얘는 얘에 비해서 잘 비교하면 얘는 하나 적고 등호만큼 적고 등호만큼 많아요. 1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따라오는 거지. 자연수 개수 공식 초딩 때 하는 건 초딩 때 왕수학 이런 거 할 때. 그 때문에 n의 범위가 13승 14승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빼면 되겠지.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 로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야 정수 부분이 3이라는 건 몇 자릿수라는 뜻이야? 몇 자릿수라는 뜻이지? 몇 자릿수? 4자릿수.
뭘 물어보는 거냐면 야 자연수 중에서 네 자릿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네 자릿수의 개수는 1000부터 9999지? 그게 이 소리야. 이게 1000이고 이게 만이잖아. 등호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사용로를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대한 감각도 되게 중요한데 네 자릿수는 몇 개예요? 자연수 중에서 네 자릿수는 몇 개인데 그럼 1000부터 9999 999 빼기 1000 플러스 1이니까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마찬가지 역수의 사용로. 그럼 내가 그 수를 m이라고 놓으면 m분의 1의 역수의 사용로가 정수분이 마 2야 이렇게. 맞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로그 m분의 1은 마 2랑 마 1 사이에 맞습니까? 내가 이건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내가 그 자연수를 m이라고 했을 때 걔 역수 n분의 1의 사용료 값 얘가 정수분이 마 1에 마 2랑 마 1 사이고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로그 m에 마 1 쓰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돌려주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1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돌아가고 부등호 따라오니까 1과 로그 m은 1과 2 사이에 이렇게 똑같이 10 때려주면 10 m 10의 제곱 m의 범위가 10과 100 사이니까 미안 등 빼먹었네. 그럼 다음 친구의 m의 개수가 몇 개로 물어본다면 100에서 10 빼면 개수가 등장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잘 봐. 다음 친구의 사용 로그의 정수분이 5야. 그러면 y 빼기 x의 상용 로그의 정수분이 5야.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알파는 뭐 0과 1 사이일 거고. 마찬가지. 그럼 로그 y 빼기 x가 뭐랑 뭐 사이다? 5랑 6 사이에요. 라는 소리 하겠죠? 이건 이해하기 쓰는 겁니다. 얘 사용 로그의 정수이 5라는 건 결국은 이 소리야. 얘 정수이 5라는 소리니까 5랑 6 사이 5 같은 거 들어갑니다 라는 소리겠지. 마찬가지 x 곱하기 y 로그 xy의 정수분이 4야. 그럼 4 더하기 뭐 알파 프라임은 똑같이 0과 1 사이. 근데 마찬가지 그럼 결국은 로그 xy가 4랑 5 사이에 있어야겠지 이렇게. 내가 요거 아는데 이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로그 날렸어. 10 날렸어. 그러면 10의 5승 날리면 y 빼기 x는 10의 5승과 10의 6승 사이지. 마찬가지 사용 로그 날리면 지수를 치면 로그가 날아가니까 날리면 다음처럼 나와서 이렇게. 그럼 내가 x 빼기 y의 범위랑 x 곱하기 y의 범위를 알거든. 근데 다음 친구는 어느 범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두 개로 얘를 어떻게 하면 보일 것 같아? 통분하면 이게 되네. 맞죠? 그러면 결국 뭐 한 거야? 이 둘을 얘를 뭐 한 거야? 나눈 거지. 내가 하는 건 다음 y 빼기 x 곱하기 y의 범위인데 다음 두 개의 범위로서 얘의 범위를 찾지. 그럼 통분해 항상 안 보이면 부수 나오면 통분하라고 했으니까 통분해버리니까 얘의 범위랑 얘의 범위를 알 때 얘니까 뭐 한 거야? 얘로 나눈 거지. 이건 뭘 알아야 돼? 부등식의 사칙연산. 중2 때 하던 부등식의 사칙연산을 까먹은 거지. 1번 덧셈 x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더하기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어떠한 부등식은 사칙현상이 가능한데 더하기는 잘 살펴보면 부등식이라는 건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제일 작고 제일 작대. 그럼 더한 거는 그냥 세로로 더하는 게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이렇게.
잘 봐. x의 최대 최소가 알파 베타야. y는 감마 델타야. 그럼 더한 건 언제 제일 작고 언제 제일 커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제일 작은 걸 더해야 제일 작고 제일 큰 걸 더해야 제일 크겠지? 아 맞다 이거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였죠. 맞아요. 쉽지 않. 항상 부등식은 최대 최소의 개념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호는 알파랑 감마를 더해서 얘를 만났다면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가 내려오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이러면 안 내려옵니다. 등호는 둘 다 있을 때만 내려온다는 거. 실제로 더하기랑 빼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왜냐면 빼기 하면 마찬가지 최대 최소의 개념이라고 했죠. 빼기 하면 생각해봐. 야 어떻게 빼야 제일 작고 어떻게 빼야 제일 커라고 그런다면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야만 최소일 거 아니야. 베타 빼기 감마가 최소고요. 언제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걸 빼야 최소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야 최소입니다. 즉 차는 언제 제일 작고 언제 제일 커요?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야 제일 크고요.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빼야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야 제일 작겠지. 오케이? 그럼 이제 곱하기랑 나누기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가 달라지거든. 양수가 낑길 때랑 양수가 안 낑길 때가 완벽하게 달라지는데 둘 다 양수일 때만 일단 해봅시다. 지금 실제로는 더하기랑 곱하기 똑같거든. 더하기랑 곱하기 똑같아요. 더하기 곱하기는 지금 얘가 양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음수일 때 안 돼요. 음수일 때 다른 모양 나옵니다. 다시 해야 돼요. 곱하면 마찬가지 곱했을 때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니? 당연히 그냥 이때가 제일 작을 거고 작은 것끼리 곱해야 제일 작고 큰 것끼리 곱해야 제일 크겠지. 당연한 소리죠. 나누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나누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나누기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제일 작아져라 물어본다면 제일 반대로 나눈 거니까 반대로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나눠야 제일 작겠지. 마찬가지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나눠야 제일 크겠지. 음수면 뒤바뀌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칙연산의 부등식의 사칙연산은 중학교 내용이고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것도 그냥 나누면 되겠네. 맞아요. 나누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뺄셈이랑 곱셈이랑 나눗셈이랑 등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등호가 둘 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파랑 델타를 연산해서 이를 만들었잖아. 그럼 둘 다 있을 때만 내려옵니다. 항상.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 중 하나 있으면 안 내려와요. 항상 둘 다 있는 경우만 내려온다. 내가 연산해서 만들었잖아. 그러면 제일 둘 다 등호 있을 때만 등호 생기고요. 그럼 이게 문제가 음수일 때거든. 그럼 음수일 때 어떤 상황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봐봐. 예를 들어 볼게. 봐봐. 이런 식입니다. 곱하기나 나누기 똑같기 때문에 한번 할게. 봐봐. 야 x, y가 음수면 아예 다른 상황 벌어지거든. 그러면 x가 다음 음수 사이, y가 다음 음수 사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차피 부등식은 최대 최소야. 그러면 x랑 y가 다음 같을 때 다음 곱은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니? 근데 최초는 항상 양 끝점, 그러니까 가장 특이점에서밖에 발생 못하는데 수직선이니까 양 끝점에서밖에 발생 못해. 그러면 마이, 마삼, 마일, 마이의 곱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제일 작고 제일 큰 게 제일 커. 왜 이래? 즉 제일 지금 마이, 마삼 곱하면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제일 큰 게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게 제일 작아요. 마 6, 마 4,
3, 마2, 2, 4개 중에서 제일 큰 게 6, 제일 작은 게 마사 있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양수일 때는 더하기랑 곱하기랑 같이 풀고 빼기랑 나누기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음수가 끊기면 그 4개 중에서 어차피 경계선밖에 발생 못하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곱하기에 대해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곱하기 예전에 갑자기 등호 왜 붙인 거예요? 해보실 거예요? 아, 연습한 건데 등호 어딨어? 혹시 한번 연습해본 거야. 얘 등호가 있어도 등호 안 생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등호 안 생겨요. 둘 다 다음처럼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만 등호가 내려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건 등호 안 내려온다. 마찬가지 내가 얘랑 얘를 할 때 얘를 구하세요잖아.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지. 둘 다 양수니까 얘로 나누면 x 빼기 y를 나눠버리면 어떻게 나와야 돼?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1이고요. 등호 안 생기고 이렇게 나누면 100이고 등호 안 생깁니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1과 100 사이 몇 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 빼기 1 빼기 1개 라고 답을 내야 되겠지. 활용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 됩니다. 화재가 발생한 화장실의 온도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초기값은 T0, T분우가 라지 T. 다른 만족합니다. 초기 온도가 뭐요? T0. 지금 T0가 20입니다. 스몰 t가 8분의 9분 후에 온도는 365도래. 때려 박아. 365도가 되었대. 이게 T거든. 언제? T0가 20. K는 뭔지 모르고요. 로그 8T. T가 뭐야? 8분의 9 더하기 1. 그러면 넘기고 연산해주면 지워지니까 로그 10. 로그 11인데 사라지네. K네. K가 등장합니다. 즉 처음 식을 대입했더니 라지 T가 365일 때 초기값 T0가 20일 때 K 뭔지 모르고 로그 T 자리에 스몰 t에다가 8분의 9를 넣었대. 그러면 넘기고 지워지면 10이니까 1이니까 결국은 K가 나왔지. 뭐한데? 한 번 더 A분 후 T가 A일 때 710도였대.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가 라지 T, 얘가 스몰 T. 라지 T가 710이었대. T0는 계속 20이고요. K는 위에서 구했어. 345 로그 8A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위에 집어넣어서 상수 나오고 또 집어넣어서 A 찾는 겁니다. 연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넘기면 690 약분하면 2겠지. 맞나요? 그러면 2는 로그 8A 더하기 1이니까 끝난 거 아니야? 양쪽에 10 치면 날아갈 거고 그럼 10의 제곱이 8A 더하기 1이니까 A는 얼마야? 9분의 아닌데 8분의 9. 너무 쉽죠? 활용이라고 겁먹지 마시고요.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기본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때려 박아서 연산하면 된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지수함수가 뭐냐? 그럼 이제 결국은 지수함수를 위해서 지수를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런 식이야. 내가 이제 어떠한 1을 넣었더니 2가 나오더래. 2를 넣었더니 4가 나오더래. 3을 넣었더니 8 나오더래. 4가 16. 그럼 다음처럼 대응되는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다음처럼 바뀌는 함수는 어떤 모양입니까? 말하면 x를 넣었을 때 지금 2의 제곱을 2의 x로 대응된 형태이기 때문에 y는 2의 x라는 함수를 내가 쓴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수에 대응되는 함수를 만든 게 지수 함수야.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은 y는 2x, y는 a의 x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y는 a의 x승이에요. 알겠으니까 내가 항상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x에 어떤 답을 집어넣었을 때 y가 하나 결정되게만 하면 되는데 결정되죠? y는 a의 x승이라고 지수함수를 만들었는데 치수함수는 a는 1이 될 수 없습니다. a가 1 되면 x가 뭐가든 1이기 때문에 상수함수예요. 그 다음에 a는 양수예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지수함수를 정의할 때 x 정의역을 모든 실수를 잡고 싶은데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얘가 모든 실수가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y는 a의 x승, 이게 지수함수의 기본형이고요. a는 1이 아니고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럼 다음처럼 내가 지수함수의 기본형을 정해 내렸을 때 기본형 항상 뭐 알려주면 되겠지? 그냥 기본형 알려주는 게 뭐라고? 기본형은 항상 개형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 온 거 1차 함수의 a는 기울기였죠? 기울기가 양수냐 암수냐 뭐 크냐 작냐 마찬가지 2차 함수의 기본형도 a가 아볼 위볼 같은 결정했잖아? 마찬가지 항상 기본형을 결정하는 건 기본형은 개형을 결정하는 거고 y는 ax니까 문자가 a밖에 없기 때문에 a가 개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개형을 결정한다는 건 함수의 생겨본 게 똑같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a가 같으면 개형이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에 그려볼 텐데 다음에 이제 그려보면 알겠지만 a가 지금 1이 아니고 양수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 1보다 크다로 잘리는데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과 1 사이가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개형은 0과 1 사이와 1보다 클 때 두 가지 나눠 그립니다. a가 1보다 크니까 y는 2의 x라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기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럼 가장 기본기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 친구 맨 처음 함수를 그릴 땐 집어넣어서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의역 항상 함수에 제일 중요한 건 정치죠. 정의역은 모든 시수입니다. x는 모든 시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처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늘 거야. 0 넣을까? 0는 뭐 나와요? 0, 1 나오죠. 즉 지수 함수는 0는 1 나옵니다. 즉 a 밑과 관계없이 x 0 넣으면 항상 1 나오기 때문에 항상 지수 함수는 기본형이 0,1 정점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1은 뭐 나와? 2 나오죠. 2 넣으면 4, 3 넣으면 8, 16 쫙 올라갑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작아지지? 0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리함수에 의한 지수함수의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리함수 아니야? 응? 무리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형 그래프는 다음처럼 생겼어요. 이게 y는 2의 x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음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지수함수의 어떤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정치죠. x의 범위 모든 실수, y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이 밑에 있어 없어? 그럼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걸 넣어도 음수일 수 없어. 지수 항상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만 있기 때문에 y는 0보다 크다. 정근선 있는 거예요? 있죠. 왜냐면 지금 점근선이라는 건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쭉 0으로 다가가지만 닿진 않지만 뭐야 다가가긴 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x축을 점근선으로 갖고 있지. 그래서 지수함수 형질 일반은 정치, x는 모든 시수, y는 지금 이 모양은 양수만 있기 때문에 y가 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잘 보이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근선. 점근선은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한 선. 다음 친구는 x축에 무한히 다가가지만 닿지 못해요. 그러면 얘는 x축. 즉 y는 0을 점선으로 가져요. 또 뭐가 볼까? 아까 했거든? 정점. 정점은 뭐냐면 지금 바뀌는 게 이렇게 없거든?
A와 관계없이 지난 점, 즉 변수랑 관계없이 지난 점을 정점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와 관계없이 지난 점, A가 바뀌는데 A와 관계없이 항상 지나죠. 네. 얘는 0,1이네. 0는 1 나오죠. 또 뭐가 있을까? 다음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다음 친구는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다음 친구 증가해요. 증가한다. X가 커지니까 Y도 커지고 있다. 쭉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친구는 X축에 무한히 다가지만 닿지 못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고 0,1을 지나면서 쫙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은 역함수인데 나 로그를 안 했으니까 로그에서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이제 지수랑 로그는 반대라고 했죠? 지수함수 역함수가 로그함수입니다. 그치? 그럼 A가 바뀌면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Y는 3X, A가 1보다 큰 상황에서 A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금 A가 바뀌었지? A가 바뀌어도 정점은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니까 항상 0,1을 지나요. 그리고 1이면 아까 얘는 2였거든? 얘는 1이면 뭐야? 3이야. 더 빨리 증가한단 말이야. 얘는 1이면 2분의 1이었거든? 근데 얘는 마1이면 2분의 1이었는데 얘는 마1이면 마 3분의 1이야. 아 미안, 3분의 1이야. 즉 얘는 더 빨리 증가하고 더 빨리 감소해요. 즉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본다면 똑같이 0,1을 지나지만 A가 커지면 더 빨리 증가, 0,1을 기준으로 더 위에 있고요, 더 아래에 있어요. 왜냐면 더 빨리 증가하고 더 빨리 감소하거든.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만나는 게 0,1밖에 없어요. 0,8밖에 없어요. 기본형에 대해서. 왜냐면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0,1이기 때문에 0,1은 둘 다 지나지만 갈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점은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겁니다.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일 수도 있지만 A에서 갈려요. A가 바뀌었잖아. 그러면 A에서 더 빨리 증가하고 위에 있고 더 빨리 감소하는 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A로서 증가가 바뀌기 때문에 A가 중요하겠지. 이해돼요? 그럼 똑같이 이제 2번 A가 0과 1 사이의 x를 그려야 되는데 이런 거야. 봐봐. 내가 맨 처음 함수를 그릴 때만 대입해서 그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통해서 그린다. 항상 이딴 식이야. 맨 처음 그릴 때만 점을 대입해서 그리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 개형을 파악할 때는 점을 대입해서 파악하는 게 맞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러면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Y는 2분의 1 x를 보자. 그럼 얘랑 비교해봐. 무슨 관계니? 얘는 2의 마x지? 무슨 관계예요? 얘랑 무슨 관계니? 그죠? x자리에 max를 넣기 때문에 y축 대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a가 지수함수의 가장 기본형인 y는 ax승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A가 1보다 클 때 그렸어요. 그럼 A가 0과 1 사이 어떻게 그려지는가 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예시인 Y는 2분의 1 X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Y는 2분의 X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이니까 2의 마이너스야. 그러면 다음 얘랑 비교하면 X자리에 마이너스를 넣은 거니까 다음 친구의 그래프는 얘에서 어떻게 된 거야? Y축으로 대칭된 모양이라.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만 표현이 잘 돼 있으면 되냐면 성질만 표현 잘 돼 있으면 됩니다. 정의역이 뭡니까? 라고 보면 정의역은 똑같이 모든 실수인 상황인 거고, Y 치역은 똑같이 X축 위에만 있기 때문에 양수인 상황이고, 점근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똑같이 X축 안 바뀌었어. 정점도 마찬가지 똑같이 0,1 지나 A와 관계없이 0,1 지나기 때문에 정점 0,1도 안 바뀌었어. 바뀌는 것밖에 없다.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감소하겠죠. 그래서 y는 2분의 1의 x는 감소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 또 a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보면 똑같이 y는 이제 3분의 1 x를 그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면 똑같이 0,1을 지날 거고 얘는 1이면 2분의 1인데 1이면 3분의 1이야. 더 작아져. 더 밑에 있어요. 지금 얘는 파란색은 1이면 2분의 1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1이면 3분의 1이 더 밑에 있거든. 얘는 1이면 얘는 거꾸로 얘는 마일이면 2였어. 얘는 마일이면 역수니까 2란 말이야. 근데 얘는 마일이면 마3 미안 3 더 올라가죠. 그래서 마찬가지 0,1에서 바뀌고 있고요. 더 빨리 감소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a가 0과 1 사이에 있든 1보다 크든 우리가 a가 바뀌면 우리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헷갈린다면 적당한 예시 들어놓고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표준형은 간단합니다. 기본형을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형은 y는 a의 x승이죠. 그 다음 지수함수 항상 a는 양수고 a는 1이 아닐 때 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 친구를 어떻게? 다음 기본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y는 그러면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자리에 y 빼기 q a의 x 빼기 p 넘겼으면 y는 a의 x 빼기 p 더하기 q가 내가 찾고 싶은 표준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원래는 a가 지금 1보다 클 때를 한다고 하면 기본형이 요건데 요를 이 친구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만큼 옮긴 거니까 뭐 이렇게 옮기고 뭐 이렇게 옮겼다고 치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얘가 내가 찾고 싶은 y는 fx란 말이야. 똑같이 몇 개 본다? 똑같이 4개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뭐였어? 정의역, 치역이었죠. 정의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해서 정의역이 안 바뀌어요. 정의역은 항상 못 할 수 있습니다. 치역이 문제인 건데 지금 항상 지수 양수야. 얘 양수란 말이야. 그럼 양수에다 q를 더했잖아? 그럼 치역은 y는 q보다 크답니다.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다음 친구는 원래 지금 기본형의 그래프는 뭘 지나고 0,1을 지나고 x축 y는 0을 정렬을 갖는 건데 얘를 다음처럼 x축으로 플러스 p만큼 y축으로 플러스 q만큼 밀면 일단 점근선 정점 0,1에서 pq 점근선이 0,1에서 정점이 0,1에서 pq만큼 밀리니까 p, q 더하기 1이야. 마찬가지 점근선도 밀려요. 원래 점근선이 얘였는데 위로 한 칸 밀린단 말이야. y는 q로. 그렇기 때문에 y는 q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죠. 두 번째가 뭐였어? 점근선. 다 같은 내용입니다. y는 q죠. 맞아요. 세 번째가 뭐? 정점. 정점도 밀렸지? 1, 0이 p, q 더하기를 밀렸어요. 그 다음 이 친구 지금 이미 증가한 그래프를 밀었기 때문에 얘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기본 문제를 풀면 원래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기본형을 어떻게 대칭동해야 다음처럼 됩니까? 기본이 맞아. 그래서 y는 2에 x 빼기 1 더하기 3이 있으면 원래는 y는 2의 x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 시켰습니까를 보는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x자리에 x 빼기 1이니까 x축 플러스 1만큼 없는데 3 붙었으니까 y축 플러스 3만큼 이게 맞긴 하거든. 근데 이런 식은 읽을 수만 쓰면 되고 실제로 문제를 잘 안 풉니다.
이거 잘 안 풀고요. 우린 요구하는 건 4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원래 정확히 말하면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합니다. 정의역은 항상 모든 실수예요. 그냥 모든 실수. 치역은 지금 지수는 양수란 말이에요. 양수인데 3 붙어있잖아. 지금 y의 범위가 치역, 얘의 범위가 치역인데 얘 양수 더하기 3. 그러면 치역은 y는 얘가 뭔가 큰데 3 붙어있으니까 3보다 큰 거야.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지수는 항상 양수란 말이에요. 내가 y의 범위를 잃는 게 치역인데 얘는 항상 0보다 커. 근데 0보다 큰 게 3 붙어있잖아. 그럼 전체 y의 범위는 3보다 큰 거지. 이렇게 점근선은 항상 점근선은 뭐라고 했냐면 될 수 없는 선이 점근선이야. 될 수 없는 거. 박규량이 카레나랑 사귈 수 있는가? 될 수 없죠. 절대 될 수 없는 상황을 상정하면 점근선. 지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 0에 뭐 되지만 그런 건 정해지지 않 0에 자연수는 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밑은 항상 다음 범위 때문에 0 될 수 없어요. 지수함수는. 얘 0일 때야. 얘 0 넣으면 즉 지수꼬라지에 얘는 지수꼴에 0을 넣으면 점근선이 나온다 이거지. 왜냐면 지수는 지수함수에서 절대 0 될 수 없기 때문에 0 넣으면 y3 이게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정점은 a와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지수가 0일 때입니다. 얘는 언제 0 되냐라는 거예요. 언제 0 되냐? 는 0이야. 는 0. 그럼 x 빼기 0이니까 x는 1이 미안합니다. 언제 0이야? x 1 넣었을 때죠? x에 1 넣으면 얘가 언제 0 되냐? x 1이 0 되죠? 1 넣으면 지금 1 넣어버리면 2에 0승 더하기 3이야. 좀 조심해야 돼. 지수는 0이 되는 게 아니라 지수가 0이 되면 전체 1 되는 거예요. 얘가 0이면 1이야 1. 얘 맨날 0이라고 헷갈리게 쓰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럼 4죠. 1,4입니다. 다시 항상 지수는 0 될 수 없어. 지수가 0일 때 지수꼴은 1이 되는 거라고. 지수꼴이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2의 0승을 절대 0이라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실수하면 안 돼. 찾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증가하냐 감소하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물어본다면 지금 다음 모양 x의 계수 양수이고 이다 양수의 상황은 이따 하겠지만 증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까지 마무리 지어준다면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한다면 내가 필요한 것만 정확히 나오면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즉 지수함수에서 내가 표현될 건 이 4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점근선이 y는 3이야. 정점이 1,4거든. 그러면 다음 점을 지나면서 얘 무한에 닿아가면서 증가하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되죠.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정근선, 정점, 증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딴 걸 하고 싶은 게 그냥 기본적인 지수함수다라는 거지. 기본형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했으면 그 다음에 대칭이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함수는 그래프에 기본 그래프가 4개 있다고요. 무리함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을 대칭이동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기본 문제를 보면서 보면 돼요. 지금 내가 y는 a에 x를 그리고 있는데 부호가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1번, y는 2의 x부터 시작하자. 그럼 y는 2의 x승의 그래프가 생겼냐고 물어본다면 다음 친구는 마찬가지 정점 0,1을 지나고 증가하고 점근선을 x축을 갖고 쫙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기본형인 y는 2x죠. 그럼 얘를 대칭 이동하면 아까 한 겁니다. 두 번째. y는 2분의 1 x. 그럼 y는 2분의 1 x는 2의 마x승이니까 이거 뭐 한 거냐면 y축 대칭한 거야. 내가 얘를 그릴 수 있으면 y는 2의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y는 2분의 1 x 혹은 y는 2의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왜냐면 y축 대칭 x 자리에 마이너스를 넣기 때문에 다음 두 관계는 x축 대칭이라고. 그럼 이거 접어버리면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감소하고 0,1 지나고 점선 똑같이. 그래서 지금 다음 모양 1번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 부호를 봐야 돼. 양은 증가야. 근데 x가 음수 y 양수면 감소하고 있네. 얘는 감소하고 있죠. 즉 A의 입장에서 보면 A가 1보다 크면 증가하고 있고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그건 앞에 있는 부호가 안 붙은 상태인 거고, 만약에 부호가 붙으면 뭐 예를 들어서 마 y는 2x 넘겼으면 y는 마이너스 2x. 즉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x축 대칭 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 입장에서 보면 넘겼으면 y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는 원본 그래프를 y x축 대칭 시킨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똑같이 점선이 뒤바뀌어요. 얘는 점선이 얘는 아까 뭐였어? 아까는 1,0였는데 얘는 마일 1,0입니다. 왜냐면 항상 이제 이거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거 뒤집었었지? 1,0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이거 뭐야? 0,1이죠. 미안해요. 미안해. 잘못했지? 1,0이 아니라 0,1이야. x가 0일 때지. 내가 돌렸었어. 미안해. 이거 0, 1이죠. 0, 1. 그럼 얘는 0 마일입니다. x 0을 넣으면 1이니까 마일이야. 제가 0, 마일을 정점을 갖고 검은색을 접었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다음 친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네. 감소야 이거. 즉 A가 1보다 크면 증가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감소 바뀌어요. 똑같이 정비선은 x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승 혹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x승. 얘를 접은 거지. 그러면 파란색을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이 점근선 0, 마일 얘가 0일 때니까 0는 마일이니까 점근선 똑같고 얘는 뭐하고 있어? 얘는 증가하고 있네.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형의 개형은 총 4개 있습니다. 증감 4개 있어요. 그래서 부호에 따라서 원본 그래프가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형태이기 때문에 총 4개의 그래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정확한 그래프도 정확한 이제 어떠한 종류의 그래프가 되는 것도 알고 대칭 이동 평이동 끝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거든. 아까처럼 식을 먼저 세우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그래프를 빨리 그린 다음에 그 빨리 그린 그래프로서 함수를 해석할 수 있어요. 빨리 그리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반형은 내일까지 내려갈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수세처입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개형했다면 지수함수는 항상 증가 아니면 감소거든. 그러면 최소란 말고도 아니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y는 3의 x승은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지. 그럼 증가하면 최소를 구할까?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최대 최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면 다음 친구들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쫙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범위가 마 1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다음 x의 범위에서 언제 제일 크고 언제 제일 작아를 보래매. 그럼 당연히 증가한다면 당연히 x가 제일 작을 때 제일 작을 거고 x가 제일 클 때 제일 크겠지. 그래서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예요. 즉 증가나 감소하면 최소를 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증가하면 양 끝점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제일 작은 x를 넣었을 때가 최소, 제일 큰 x를 넣었을 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x가 커지면 y도 커질 거니까. 감소는 뒤집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증가나 감소를 가지면 양 끝점에서 최대치를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지수함수의 최대치수는 아직까지 되게 쉽습니다. 방구등식 가기 전까지는. 그 다음 3번 별표 쳐보세요. 왜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걸 찾지. 내가 언제 똑같다고 했지? a가 똑같으면 된다고 했지. 그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야? 지금 얘는 뭐 한 거야? y는 2의 x승인데 얘는 y축으로 마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얘는 뭐 한 거야? 얘는 지금 뭐 한 거냐면 x자리에 yx 플러스 3이니까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x자리에 yx y축 시킨 거지. 맞아요? 얘는 이거 넣어주면 항상 x의 개수가 1일 때이기 때문에 이거 안으로 넣어주면 4x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a가 2인데 a가 4니까 얘는 될 수 없는 거지. 되고요. 문제가 니은이거든. 문제가 니은이에요. 이거 y는 2의 x승을 어떻게 평행이동시켜야 답이 나올까? 더 어려워요. 이거 돼 안 돼? 이거 어떻게 평행이동시키면 돼? 어떻게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면 되죠? 된다고 되겠지 지금? 함정입니다. 함정. 앞에 개수가 붙으면 안 되지 않나요? 다음 3을 미치 2인 로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 미치 2인 로그, 아니, 미치 2인 지수죠? 다음 3을 미치 2인 지수로 변경한 겁니다. 그럼 3의 1승이죠? 그럼 3의 1승은 3의 로그 2의 2야. 3의 1승을 미치 2인 로그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3은 3의 1승이야. 1은 로그 2의 2야. 그럼 A, B, C는 C, B, A 때리면 공식 A, B, C는 C, B, A 때리면 2의 로그 2의 3승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3이 2의 로그 2의 3. 그러면 이거 2의 x 플러스 로그 2, 3입니다. 즉 어떠한 로그라는 무리수로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얘에서 어떻게 만든 거냐면 가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하고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넘겼으면 y자리에 마이너스 y 든 거니까 x축 대칭 요 두 번 한 거예요. 원본 그래프를 두 번 평행이동한 게 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앞에 어떠한 이상한 숫자 붙어 있으면 이거 대칭이동 평행이동에서 만들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이거 로그의 성질이지? 로그의 성질 A, B, C, C, B, A 이거 나온다겠죠? 함수에서 이딴 식으로 등장하면서 됩니다. 대충 풀면 틀려요. 함정 문제겠죠? 짱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진도 끝났고요. 필수 예제 4번까지만 풀고 RPM은 미리미리 하면 좋겠죠. 내가 다 끝나면 RPM은 내가 되도록이면 단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평일은 숙제는 수셈 필 4번까지 해오시면 4번까지요? 네 너무 많은데요?